여러분은 아무런 원한도 경쟁 관계도 없던 평범한 이웃이 단 며칠 만에 서로를 증오하는 원수로 변하는데 얼마큼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단 5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것도 전과자나 난폭한 성향의 사람들이 아니라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고 평범한 11세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심리학 실험 중 하나로 꼽히는 로버스 케이브 실험. 도대체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우리는 매일 뉴스를 보며 의문을 가집니다. 정치, 종교, 지역, 심지어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왜 이토록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는 걸까요? 혹시 인간의 유전자 속에 원래부터 타인을 증오하는 잔인한 본성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오래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1954년 미국의 한 외딴 국립공원에서 기묘한 여름 캠프가 열렸습니다. 이 캠프의 진짜 목적은 보이스카우트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어두운 본성, 즉 집단 간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밝히기 위한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실험을 이끈 사람은 사회심리학의 개척자 무자퍼 셰리프 교수였습니다. 그는 실험의 신뢰성을 위해 아주 까다로운 조건으로 참가자를 모았습니다. 실험 대상은 오클라호마주에 사는 11세 소년 22명이었는데 모두 중산층 가정 출신의 성적도 평범하고 신체나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문제아가 전혀 없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착한 아이들이었죠. 셰리프 교수는 이 아이들을 11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장치를 심어두었죠. 두 그룹은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캠프장의 멀리 떨어진 구역에 격리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캠프 지도사나 안전요원으로 위장해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일주일 동안 진행된 1단계 집단 형성기입니다. 아이들은 같이 텐트를 치고 수영을 하고 음식을 만들며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각자 집단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한 팀은 스스로를 독수리라 불렀고 다른 팀은 방울뱀이라고 불렀죠. 이 시기 아이들은 우리 팀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아직 상대팀의 존재는 모른 채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2단계 갈등기가 시작됩니다. 연구진은 두 팀이 서로의 존재를 알게 만든 뒤 캠프의 하이라이트라며 야구, 줄다리기, 보물찾기 같은 토너먼트 대회를 제안했습니다. 우승팀에게는 번쩍이는 트로피와 멋진 주머니카를 주겠다고 약속했죠. 단, 패배한 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정된 보상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자마자 어제까지 천사 같던 아이들이 돌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야유로 시작하더니 이내 상대팀을 욕쟁이, 겁쟁이라고 부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급기야 방울뱀팀이 독수리팀의 깃발을 불태우자 독수리팀은 방울뱀팀의 숙소에 난입해 침대를 뒤엎고 개인 물건을 훔치는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서로 음식을 던지는 싸움이 일상적으로 일어났죠. 불과 5일 만에 평범한 소년들은 서로를 증오하는 야만적인 집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셰리프 교수는 이 현상을 보고 현대사회 심리학의 핵심 이론인 현실적 집단 갈등 이론을 정립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서로를 미워하는 건 그들이 원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가질 수 없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얻으면 상대가 잃고 상대가 얻으면 내가 잃는 상황. 즉,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제로섬 구조가 만들어지면 인간은 아주 쉽게 우리 그룹과 그들 그룹으로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착하고 옳으며 그들은 악하고 비열하다고 믿어버리죠. 이를 심리학에서는 내집단 편향과 외집단 동질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증오를 멈출 방법은 없을까요? 연구진은 3단계로 화해기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팀이 같이 영화를 보거나 밥을 먹게 해봤지만 만나기만 하면 싸움이 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새로운 꾀를 냈습니다. 캠프장 전체의 물 공급을 끊어버린 것이죠. 물을 다시 공급받으려면 두 팀이 힘을 합쳐 막힌 수도관을 뚫어야만 했습니다. 또 모두가 타고 갈 캠프버스가 고장나자 사실은 연구진이 연출한 것이었지만 두 팀 아이들이 다 함께 밧줄을 연결해 버스를 잡아당겼습니다. 이것을 학계에서는 상위 목표라고 부릅니다.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두 집단이 반드시 협력해야만 이뤄낼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던져준 것입니다. 놀랍게도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아이들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같은 버스를 타겠다고 나섰고 퀴즈 대회에서 얻은 상금으로 모든 아이가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뜨거운 우정을 나누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실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거대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직장 내, 부서 간의 이기주의, 정치적 갈등, 심지어 국가 간의 전쟁까지도 결국 한정된 자원과 권력을 둘러싼 로버스 케이브 실험의 연장선일지 모릅니다. 물론 현대학계에서는 이 실험이 연구진에 의해 다소 인위적으로 갈등이 유도되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실험 직전에 있었던 비슷한 연구에서는 아이들이 끝까지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해 실험이 실패하기도 했었죠. 인간이 상황에 따라 쉽게 잔인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상황을 이겨내는 선량함도 가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결국 로버스 케이브 실험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짜 진실은 하나입니다. 갈등을 만드는 것도 환경이지만 그 갈등을 끝내는 것 역시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목표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갈라놓은 수많은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상위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